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문제가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뭐 주식 관련돼서는 대주주 기준 3억을 대주주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매길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정치권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산세,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 재산세 낮춰주는 기준을 9억으로 할 거냐, 6억으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정당 중에 하나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네. 주식하고 부동산이요. 네. 이건 좀 의문이긴 하지만 뭐부터 얘기할까요? 편하신 거 먼저. 네. 예, 일단 그러면은 그거부터 해보죠. 재산세. 지금 네네. 이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로 하면 지방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다. 이거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산세 논란은? 네, 사실 저는 6억 혹은 9억이 기준 문제가 아니라 기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 네, 계속해서 어쨌든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대주주 기준 3억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재산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 얘기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5천만 원 기본공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더욱더 세금을 깎고 더욱더 면세 혹은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사실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특히 재산세 문제 관련돼서는 지난 부동산 3법 입법을 하면서 네.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좀 시장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네. 정부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 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세금을 자꾸 낮춰주는 방법은 기대 수익을 자꾸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대책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좀 뚝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번 재산세 논란도 그렇고 대주주 기준 3억 예. 이야기도 그렇고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저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은 네. 이미 여당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더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네. 그쪽에 좀 더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데, 예. 또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30대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보니 네. 좀 그런 표들을 의식한 흐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거도 있겠지만은 이 1주택자들의 불만은 좀 있었어요. 근데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좀 부담스럽다. 지금 팔고 어디 나가기도 힘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그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 더군다나 예컨대 은퇴자라든가 이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요걸 좀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네. 이게 9억이냐 6억이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예. 6억에서 9억 정도면 실거래가
돈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과연 15억 1주택자들 물론 이제 실거주 한다는 점이 있지만 네. 과연 그것을 자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아직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컨대 그러면은 9억 원 이하는 원래 0.05%포인트 좀 낮춰준다는 거였는데 네네. 그러면 좀 차등을 둬서 뭐 6억 원 밑에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6억 원부터 9억 원은 조금 덜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 누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오늘 중으로 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럴 경우에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그런 방식으로 조세를 깎아주고 어느 정도 이제 생색 내기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 세금으로 뭔가 국가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그 경계에 걸친 분들이 더 저항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네.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정부 여당이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계셔가지고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수도권하고 지방의 차이가 있어요. 집값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값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그거보다는 낮기 때문에 좀 그럼 세율이나 이런 거에 차등을 두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등을 둔다는 것은 지역보다는 서울을 좀 더 많이 깎아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겠고요. 예. 네. 물론 뭐 이렇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자산이 이제 현금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수익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서울의 차이만으로 좀 그것을 뭔가 차등 적용을 하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사실은 이 서울에 있는 집들이 서울에 과밀하게 투자된 인프라들로 인해서 더 높은 집값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다면 차등 적용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용해인 의원께서는 원칙대로 그런 어떤 그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중저가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뭐 정부의 지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시행 안 하는 게 맞다.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기본소득당과 저는 네. 이제 토지보유세 도입을 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매기고 이 네. 토지에 매긴 보유세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에게 또 평등하게 배당하는 네. 토지 보유세와 연동된 토지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좀 이 조세 저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부동산 집값의 기대 수익을 낮추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 80% 이상의 국민들에게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것이 많도록 좀 설계되어 있는 그런 보유세와 연동된 기본소득 모델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 관련된 얘기도 하나 여쭤보면은 지금 네.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한 종목당 3억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좀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중심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굉장히 단호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3억 원으로 이미 정해놓은 건데 정해놓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또 바꾸자 그러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요새 분위기는 요 며칠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조금 조정할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를 보면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는데요. 예. 그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예. 유일하게 저와 홍남기 부총리만 이 3억 원 그랬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장면이 예. 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름이 대주주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그렇죠. 그 이름 잘못 진 것 같아요. 그거. 네. 예. 그래서 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도 이 대주주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 정도의 공감대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이게 종목당이거든요. 전체 네. 가지고 있는
드시는 금액이 아니라,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명분으로 드시는 게 동학개미들에게 피해가 네. 많이 간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한 종목, 그러니까 3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목에 3억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뭐 흔치 않겠죠. 보통 이제 위험도 분산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뭐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대주주 기준 3억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년부터 이야기되는 그 기본공제 5천만 네. 원까지가 적용이 되면 사실은 수익률을 10%라고 봤을 때 네. 5억을 가진 그 5억을 판 그 주주들까지도 세금이 면제되는 이런 아주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좀 지금 제도 개선들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네.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공제 5천만 원은 사람들이 지금 3억 원에 묻혀갖고 잘 모르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수익률을 10%를 잡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1년에 이제 주식을 5억 원어치를 팔아서 5천만 원의 소득을 낸 사람들까지도 예.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예. 근데 이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같은 5천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상위 한 15%에서 16%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예.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상위 15% 정도 되는 분들에게까지 모든 세금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건 사실 좀 과한 면세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주주 요건을 3억에서 좀 올리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보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 뭐 네. 5억 정도로 올릴 수도 있다. 뭐 10억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둘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본소득당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3억 기준 그대로 이미 이게 1년 반, 2년 정도 전에 정해진 것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입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문제만큼은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대로 이 3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도가 재밌네요. 그 여당하고 제1야당이 비슷하고 기본소득당하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비슷하고 그쵸, 네. 이런 상황이군요. 참. 저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